제어의 1단계는 제어 목표를 명확히 하여 제어 대상의 동작 사양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해진 순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동작되도록 조작하는 것이 제어인데요. 즉, 제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그램 작성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제어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제어 대상의 기계나 장치의 동작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의 구체적 공정도를 작성하고 액추에이터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제어기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서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합니다. 운동의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적 표현법은 장치의 각 공정별 작업 상태를 단계별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치의 운동 특성을 정확히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호에 의한 표시법은 정해진 기호에 의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운동 순서 표현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표시법은 공정도를 간략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제어 대상 기계의 작동 순서에 따라 작업 내용의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고 입출력 기기와 특수 기능 모듈 간의 물리적, 기능적 인터페이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작업 공정도와 흐름 공정도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네, 작업 공정도는 공정 계열의 개요를 파악하거나 가공, 검사, 공정만의 순서나 시간을 알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작업 공정도에는 원자재가 공정으로 들어오는 시점과 공정에서 행해지는 검사와 작업이 기호로 표시되고 소요 시간과 작업 또는 검사 번호, 내용 설명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흐름 공정도는 각 공정별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편리한데요. 작업 공정도에 비해서 자세하게 대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되는 기호나 공정도의 양식은 동일합니다. 공정도는 보통 단일 제품만 사용하게 되고 기호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기호에 색칠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PLC 특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 제어 프로그램이란 공정은 유량, 온도, 압력 이런 제어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산 물품을 공정 제어하기 위해서는 위치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건이 센서에 의해서 검출될 때 있느냐 없느냐를 검출하는 그 회로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센서는 광하이버 센서라고 해서 이쪽에 보면 여러분 물체가 있고 없고의 그 빛이 나는 이게 이제 광하이버라고 해서 유리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알굴선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비춰보면 이 섬유 자체에 빛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있는 센서로는 여러분이 근접 센서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이건 정전용량 센서로 해서 손을 검출하면 여러분들이 검출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원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검출하는 리드 센서가 있고요. 각각의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를,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걸 타워 램프랍니다. 타워 램프는 이제 경보나 이상 상태, 운전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합을 하다 보면 기술자들이 놓칠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서비스 유닛 중에 이건 수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비스 유닛을 생략하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에는 수분이 있어가지고 수분을 제거해야지만 실린더가 원활하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수 실린더인데요. 일반적인 실린더는 회전을 하죠. 근데 이거는 회전을 방지하는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로는 이 스피드 컨트롤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합적인 요소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코일이 한쪽에 있는 것을 갖다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양쪽에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임말로는 양솔, 이쪽은 편솔. 원래는 솔레노이드까지 하면 안 되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해야 되는데 공합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양측 솔레노이드, 편측 솔레노이드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들은 저기 솔레노이드니까 공기를 여닫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용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겠죠. 고치면 원래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각각에 있는 걸 갖다가 배드했는데 이것을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매니폴드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있는 것이 4연 매니폴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있는 것은 소음기라고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 머플러에 보면 소리를 줄이죠. 그래서 소음기가 달렸고요. 그리고 위치로 보면 이쪽이 이제 공급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오면 물건을 놓게 되면 이 물건이 마가진에 장착이 되면 이 물건을 밀게 돼 있죠. 그래서 밀면 실린더에서 실린더가 물건 송출해서 이 컨베이어에 올리면 이 컨베이어에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연할 건데요. 여기 지금 하는 PVC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모터를 연결할 때 직결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연결부에 우리가 보면 커플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부에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분 커플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매끈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는 이제 그 요소 중에 뭐냐면 드릴링이 되겠어요. 물건이 오면 이 물건이 딱 내려와서 드릴링해서 홀이 찍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잡고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치를 배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선을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기에 컴을 잡고요. 그래서 PAC를 여러분이 써서 하기 때문에 PAC에서 입력 측 번지수 오겠죠. 전원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전원을 센서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가 지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DC 24V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선이 짧은 관계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도 출력의 입력과 출력의 접점을 넣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입력의 컴 부분에 전원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출력의 컴 부분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전원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사용치 않으면 넣어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건데요. 자, 그럼 입력 센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물건을 있건 없건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있을 때 동작할 수 있는데 일단 스타트 스위치를 연결하죠. 자, 그 0.0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타트가 있으면 반드시 스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타트 스위치 앞서 있는 것이 바로 정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 정지 스위치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거진 센서인데, 매거진 센서는 이제 물건이 입고를 검출합니다. 매거진 센서를 위치를 해서 매거진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출 전진, 이쪽이 전진 센서죠. 자, 전진. 다음으로는 이게 지금 공급 자, 후진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 공급 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급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동작하는 것이 이 부분으로 신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후진 상태, 이 드릴이 후진됐을 때, 지금 상태가 후진 상태죠. 그래서 그 접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드릴이 전진했을 때 6번으로 접점을 배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송출 후진 센서입니다. 물건을 집어넣고 자, 빠지고 하는데 지금은 후진 상태, 뒷부분이 되겠죠. 전진 상태. 그래서 7번지에 접점을 연결했습니다. 8번 번지수에는 송출 전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번지수에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여러분이 보면, 금속 감지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금속을 감지할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센서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높이 감지 센서를 지금 써야 되는데, 높이 감지 센서를 9번에 놓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배출 후진입니다. 자, 배출 후진은 자, 지금 11번에 넣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 배출 후진했으니까 전진해야겠죠. 자, 그러면 배출이 이쪽인데, 이쪽 실린더인데요. 여기 있는 실린더가 전진하면 배출되겠죠. 그럼 전진, 뒤로 갔으니까 후진. 후진 센서고 전진 센서. 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품을 있는데 홀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홀을 검출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상이 있을 때 경보에 동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풋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선을 했는데 14, 15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4, 15는 어떤 의미냐면 리셋하고 비상정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에서 리셋 부분을 하나를 따지고요. 그리고 정지 부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컴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플러스 컴을 했기 때문에 옆 장치에도 마이너스로 컴을 잡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장치들이 결선이
자, 입력 결선이 끝났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출력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타워 램프인데요. 타워 램프로 해서 지금 위에 적색 서부터요. 0번지에 되고요. 두 번째 타워 램프, 그다음에 그린 램프에 회전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경보 기능이 있는 옐로우. 자, 타워 등이 있습니다. 타워 램프는 이쪽이 이제 타워 램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데, 자, 타워 램프는 자, 그다음에 컨베어가 정회전 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컨베어 정회전. 자, 이번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접점에는 공급 후진 솔레노이드를 넣겠습니다. 3번째. 자, 그 다음에는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에서 접점을 넣겠습니다. 좀 짧아서 선을 가겠습니다. 자, 엉키지 않도록 잘 작업을 해야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출력 접점입니다. 0.2.4. 다음으로는 드릴 업다운 솔레노이드인데요. 자, 0.2.5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 송출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이 실린더가 그냥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줘야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 배출 솔레노이드입니다. 일곱 번째. 자, 여덟 번째는 드릴 모터. 자, 드릴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선이 좀 짧아서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드릴 모터입니다. 여덟 번째. 자, 이 상에서 보면 선을 입력과 출력을 배선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선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지런히 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치를 해서 보면 되겠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터의 부분에 여기 이제 수축 튜브라 그래서 열을 가하면 면적이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케이블 단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드 센서인데 검출은 자성에 의해서 합니다. 이 솔레노이드에서 실린더가 동작을 하면 이건 실린더 동작은 솔레노이드에서 합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요거를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복동 실린더가 동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센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서 한 번씩 눌러주고요. 선이 이상이 없는지, 자, 한 번씩 확인을 정확하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이 전원을 켜게 되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작 유무에 따라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을, 자, 이 결선을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물품이 없는 상태로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이 안 됩니다. 마가진에 물품을 공급해 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첫 번에 한 개를 먼저 공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물품이 있기 때문에 검출해서, 자, 5초 뒤에 동작을 하겠죠. 물품을 검출하면 물품을 배출합니다. 자, 이게 한 동작이고요. 자, 그리고 물품이 있을 때요. 두 개를 넣었을 때 두 개를 연속 동작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자, 동작을 하겠죠. 자, 드릴링 작업 끝났고요. 자,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 물품이 있습니다. 자, 검지했고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품이 없어서 정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원래 동작했을 때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정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물품이, 자, 이게 비상정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자, 물품을 감지하고 동작을 하겠죠. 자, 이런 동작을 여러분이 수행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품이 없을 때는 스타트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탑 동작 안 되죠. 물품이 감지됐을 때 지금 마가진에 물품을 넣고 공급됐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연속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상정지를 하면 서게 되는데 두 번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상시에 바로 정지를 하게 되시죠. 그러면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리셋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리셋이 되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안전사고가 있으므로 물품을 제거하고 동작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물품이 없어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작을 보면 물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3개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자, 한 개가 올라갔고요. 자, 세 번째 물품이 공급됐습니다. 자, 정지하게 되죠. 모든 기계 장치나 설비 등은 동작해야 할 순서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전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해진 순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동작되도록 조작하는 것이 제어입니다. 제어를 하기 위하여 제어 대상의 기계나 장치의 동작 내용을 파악하여 다음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작업 내용의 구체적 공정도를 작성하고 액추에이터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특히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제어기의 종류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센서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합니다. 기호에 의한 표시법은 정해진 기호에 의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운동 순서 표현법으로 공정도를 간략화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실린더의 전진 운동이나 모터의 정회전을 기호 플러스로 표시하고 실린더의 후진 운동이나 모터의 역회전은 기호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운동 순서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는 1스텝 A 실린더 전진, 2스텝 B 실린더 전진, 3스텝 B 실린더 후진, 4스텝 A 실린더 후진을 의미하며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는 1스텝 A 실린더 전진, 2스텝 C 실린더 전진, 3스텝 B 실린더 전진, 4스텝 B 실린더와 A 실린더가 동시에 후진, 5스텝 C 실린더 후진을 의미합니다. 작동 선도는 액추에이터의 작업 순서를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통상 시퀀스 차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을 재단하는 작업은 어떠한 작업에도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단 작업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프의 일반적인 형태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자를 때처럼 둥근 칼이 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약재를 자를 때처럼 작두처럼 모터에 의해서 동작하는 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표시나 주의 표시를 지켜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